7주차 마지막 AI 마케팅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는 가치 경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행할 건데요. 늘 그랬듯이 7-2 부분에 지금 부족했던 내용을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7-2에서 품질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개념을 증명하는 것 POC는 혁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신제품을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사전 검증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군소리를 넣으면 여기다 말을 섞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힘들기 때문에 요약된 내용으로 정리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AI 업체가 자사의 솔루션을 시연해 보는 것, 이것도 POC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AI 혁신은 새로운 솔루션이기 때문에 POC를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중에서 개념 증명하는 것, 이것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BMT는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할 때 사용하는 테스트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POC는 검증된 적이 없는 신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여기는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미 검증된 것을 왜 테스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발주업체, 그러니까 수주업체죠. 가지고 오는 업체에서 정확성, 처리 속도, 데이터 용량 이런 것을 필요한 성능 기준을 정해서 테스트를 실시하기 때문에 자기 회사가 필요한 성능 기준을 정해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벤치마킹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 다음에 파일럿 테스트인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검증 테스트라고 봐야 되겠죠.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서 소규모로 시험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 항목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평가 항목 지표와 정확성에 대해서 평가 항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금 항목들은 나중에 다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페이지로 먼저 요약된 것을 이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결과가 정확한가, 또 반복 시도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가 보는 건데 여기서는 오차율이라든가 민감성, 특이성 형태로 이렇게 측정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인데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도출해내는가 하는 것이겠죠. 생산성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인데 얼마나 적은 자원을 소모하고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완결성은 어떤 모델에 따라서는 모든 가용 데이터를 활용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시유성은 단어 그대로 시유 적절성을 보는 건데요. 필요한 때 필요한 지점에서 즉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 예를 들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성이다 그러면 어떤 이미테이션 가방을 얼마나 이것이 진품인가 가품인가 가려낸다. 아니면 생산성은 코피가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조출해낼 수 있는가. 또 시의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메일이 스팸 메일을 분류할 때 메일이 시간당 어마어마한 양의 메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시적절하게 바로바로 분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성이 있는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규모는 데이터와 사용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솔루션 기능이 향상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넣고 사용자 규모가 증가했을 때 학습대에서 소율성 기능은 향상되고 있는가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환성은 솔루션이 다른 데이터 및 서비스와 호환되고 폭넓게 활용되는가를 호환성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편향성은 데이터나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존재한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점이 있지 않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인데 결과 도출 과정에서 인사이트에 대한 근거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안전성인데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서 손실을 볼 위험이 없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가 항목 지표인데 사례를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내용 평가 지표 항목에 맞는 내용들이 앞으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평가 방법 중에서 오차 행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정확성, 민감성, 특이성인데 평가 항목에서 여기 지금 정확성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정확성인데 엔트로피의 혁신 모델은 명품을 이미테이션인가 아닌가 판별해주는 인공지능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명품의 가방이나 신발 요 내용을 표면으로 사진을 찍어서 300만 종류의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진품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판별 정확도를 측정해 보는데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스캐너가 명품을 찍었을 때 오차 행렬에서 예측치가 있고 실측치 이 내용이 여기서 수치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측과 세로측인데 가로측은 예측치죠. 가로측은 세로측은 실측치예요. 실측치. 그래서 가로측은 참으로 예측했는지 거짓으로 예측했는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조품으로 예측을 했다. 얘는 여기서 이조품으로 예측을 했다. 이것은 위조품이죠. 아니 예를 했을 경우는 이조품으로 예측을 했을 때는 이건 실제 이조품으로 예측을 한 거죠. 그런데 아니오로 예측을 했을 경우는 이조품이 아니라고 예측을 했다는 것은 여기는 지금 진품이라는 거겠죠. 진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로축은 실측치인데 실제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역시 두 가지로 하는데 여기에서 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위조품인 것이고 아니오는 실제 위조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 165개의 루이비통 가방을 예측을 수행을 했는데 지금 예측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라고 예측한 것은 110개입니다. 아니라고 예측한 것은 55개입니다. 실제로 실측 결과 105개가 이조품인 것으로 나오고 60개가 진품으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앞전 시간에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TP 트루 포지티브에서 TP는 위조품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이조품 예인 경우 TP라고 합니다. TN은 이조품이 아니라고 예측했는데 이조품이 아닌 경우 그럼 진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TN입니다. 그 다음에 FP는 위조품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위조품이 아닌 경우 이걸 FP라고 합니다. FN은 위조품이 아니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위조품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 성능을 측정을 해보는데 지금 정확성을 보니까 위조품인지 위조품이 아닌지를 얼마나 정확히 맞췄는지에 대한 지표를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셈만 하면 됩니다. 총 165개에서 위조품이라고 예측한 것이 100개였습니다. 그리고 진품이라고 예측한 것이 50개였습니다. 그러죠? 그랬더니 0.91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정확도는 95%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확성은 95%라고 아니 91%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91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차율은 정확성의 반대입니다. 잘못 예측한 비율을 측정하는데 위조품인 것을 위조품이 아니라고 예측한 것 그러니까 진품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 위조품이 아닌 것을 위조품이라고 예측한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5개 중에서 위조품을 위조품이 아니라고 예측한 것이 10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품을 위조품이라고 예측한 것이 5개였습니다. 그랬더니 0.09가 나왔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의 오차율은 9%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민감성인데 참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참이라고 예측했는지에 대한 지표인데요. 위 사례에서 실제 위조품인 것에 대해서 위조품이라고 예측한 것의 비율을 측정한 건데 실제 위조품인 가방수는 105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위조품이라고 예측한 것은 100개이기 때문에 민감성은 95%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확성과 오차율과 민감성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성인데요. 거짓이라는 특이한 사례에 얼마나 거짓이라고 예측했는지에 대한 지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조품이 아닌 가방이 모두 60개인데 그러나 이 어플리케이션은 위조품이 아니라고 예측한 것은 50개였습니다. 그래서 특이성은 83%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오차 행렬에서 정확성, 오차율, 민감성, 그 다음에 특이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차 행렬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엔트로피 어플리케이션은 고해상도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물을 260배로 확대해서 육안으로 찾아내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패턴, 그러니까 인장이나 가죽 잔주름 사이에 작은 공백, 페인트 칠 등 진품 여부를 판별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사례를 설명할 때는 임의로 설정한 수치인데 실제 엔트로피의 판별 정확도는 98% 수준으로 아주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측정을 하는데 불과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미테이션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엔트로피는 정확도에 엄청나게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또 시간을 그걸 판단하는데 15초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품질 평가 내용에 대해서 요약하겠습니다. AI 제품 및 서비스가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품질 관리를 위해서 먼저 평가 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를 아까 봤죠. 그리고 상시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품질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상용화 과정에서 개념을 증명하고 벤치마킹 테스트를 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의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자체적인 품질 평가 체계를 갖춰서 AI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품질 관리 체계 평가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7-3에서 각지 경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AI 혁신에 대해서 배웠고, 문제 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AI 기능을 선택하는 것, 그 다음에 적용 방법 채택, 알고리즘 선택, API 소싱, 데이터 확보, 품질 평가까지를 수업했습니다. 지금 오늘은 가치 경로 설계에 대해서 수업할 계획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성과는 대부분 탁월한 기술에서 창출된다. 그러나 수많은 혁신 실패는 기술의 탁월성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기술 기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낮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내용에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AI 혁신의 지향점은 뭘까요? 인공지능의 기술로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서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경험 혁신으로 기결돼야만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술 기능이 구현됐는데 사용자의 경험 혁신으로 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용자의 경험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분명한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7-3의 요지입니다. 가치 경로에. 윌리엄 밀러 명예교수는 하이테크 기업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기술에 대한 사랑, 곧 기술에 대한 맹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제품을 내놨지만 사용자 가치를 소홀히 하면 기술 전문가들에게는 호평을 받을지 모르지만 실제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혁신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치는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로 구분이 되는데, 기술적 가치를 잘했고 기능적 가치를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경험적 가치를 올릴 수 없다면 실제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가 선순환으로 연결되는 가치 경로를 만든다는 뜻에서 지금 가치 경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혁신 가치 경로는 기술적 가치 그리고 기능적 가치를 집어넣었는데 소비자의 경험적 가치까지를 만족시키는 이 경로가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가치는 사용자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인데요. 적절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마련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 구축과 적절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인데요.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월등한 성능을 지닌 알고리즘이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야만 혁신 모델의 기술적 가치는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 가치인데요. 지금 세 가지 가치라고 그랬죠.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죠? 경험적 가치. 이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경로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기술적 가치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지금 기능적 가치에서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인식, 예측, 최적화, 소통, 창작 등 인공지능은 기존의 제품과 다른 우월한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을 인공적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적 가치는 연구실 혹은 실험실에서 주로 그 가치가 나타나는데 기능적 가치는 사용자가 제품을 접할 때 나타납니다. 그 기능적 가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AI 혁신 제품 대부분은 기능적 가치를 재조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나타나는 가치는 기술적 가치다. 기능적 가치는 사용자가 제품을 정합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식이나 예측, 최적화, 소통, 창작 등 이런 것들이 기능적 가치에 해당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경험적 가치는 지금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를 거쳐오면서 경험적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기능적 가치가 사용자가 경험 속에서 느끼는 특별한 가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꼭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홍채 인식 기술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가요? 강하게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용자를 식별하며 보안에도 강점이 기능적 가치를 지니는데 스마트폰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때 생체 정보가 읽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 해킹, 도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굴에 비치기만 하면 내가 결제를 한다고 했을 때 보안성에 대한 내용, 도용이라든가 해킹에 대한 내용에 아주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실제와 비슷한 사진을 갖다 비췄을 때 만약에 그것을 읽어낸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경험적 가치는 사용자가 경험 속에서 삶의 특별한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가치가 뛰어나고 경험적 가치가 좋다 그래서 아니 기능적 가치가 좋다 그래서 경험적 가치로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홍채 인식으로 불편하니까 또 신뢰감을 못 가져가니까 지문 인식으로 하거나
또 다시 다른 내용으로 지금 바꾸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법인데 가치 경로는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로 발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AI 혁신은 경험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엔지니어가 알고리즘을 개발할 때 기술 구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경험적 가치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사용자 경험에서 어떤 만족을 느낄지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나가서 경험적 가치까지를 전체 가치 경로로 견지하고 가는데 사용자 자신도 모르는 니즈까지 발견해서 충족시켜 줬을 때 성공적인 AI 기능이 되겠다 하는 가치가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AI 혁신 모델이 포함하는 가치는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 가치 세 가지가 선순환 작용할 때 AI 혁신 모델이 성공적으로 발전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기술적 가치에 머무르지 말고 탁월한 기능적 가치와 함께 특별한 경험적 가치를 창출해야만 마지막에서까지 성공을 할 수 있는 AI 혁신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7-3 가치 경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7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